대형 평수에 대해서 우리가 블루오션처럼 공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대형 평수 아파트인데 거래도 잘 되면서 게다가 압류재산 공매라는 특수한 분야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경쟁이 확실히 떨어지고요. 지금 시세보다 적어도 1억 이상 차익은 낼 수 있는 물건으로 제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내가 요새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를 자주 임장 오거든? 근데 대형 평수나 이런 것들 엄청 인기 없는 거 알지? 근데 이거는 압류재산 공매거든. 그래서 어떻게 더 최대한 경쟁이 없게 만들까를 고민하다가 찾은 게 이런 물건이야. 근데 이런 데 오면 되게 기분이 한적한 느낌이 들어. 내가 서울 사는데 너도 서울 살잖아. 여기는 어떤 느낌이니? 한적. 완전 한적하잖아. 살기도 좋고 심지어 이거 대형 평수인데 거래도 잘 되거든. 그래서 내가 보기엔 시세 차익 최소 1억 이상. 그래서 한번 어떤 물건인지 한번 걸어가 보자. 서울 사람이라길래 예전에는 인천 살아가지고 내가 원래 인천 내가 인천에 원래 인천 살았잖아. 신혼도 인천에서 시작했고 작은 집에서 시작해가지고 인천에 검단 살다가 서울로 갔더니 너무 빡빡한 거야. 이 도로도 좁고 사람도 너무 붐비고. 근데 가끔 이런 데 오면 이런 게 사는 맛이지 생각이 든단 말이야. 사람 무시하네. 네, 안녕하세요. 딱시형 경매 딱쌤입니다.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사실 날씨가 이제 좋은 건 좋은 건데 너무 더워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잘 건강 챙기시면서 임장도 다니시면서 열심히 경매나 공매에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아파트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나왔는데요. 그냥 일반적인 아파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나온 거는 아니에요. 요새 경매에서 아파트로 낙찰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시세 대비 낙찰되는 것들을 보면요, 거의 금매 수준에 준하는 수준으로 낙찰이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파트 경매 진짜 이걸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맞아? 하면서 많이 고민도 하시고 도전을 못 하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벽을 마주치게 되실 텐데, 이런 부분을 제가 조금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중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경쟁이 조금이라도 더 줄어들면서 여러분들이 압도적으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먼저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거는요, 바로 대형 평수 아파트입니다. 자, 우리가 대형 평수 아파트를 눈여겨 봐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경쟁률 때문입니다. 보통 아파트 경매를 많이 도전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주로 단기 매도를 많이 도전하려고 하시거든요. 근데 단기 매도를 할 때 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즉 대형 평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매도할 때 건물분의 10% 부가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가세에 대한 부담 때문에 단기 매도를 하더라도 적절하지 않겠다라고 그냥 넘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실제로 거래되는 양도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국민평형 이하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좀 받쳐줍니다. 수요자들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대형 평수 같은 경우에는 특정 수요층들이 있어요. 자녀분들이 조금 성인이라든지 4인 가족 이상으로 넘어간다든지 이렇게 수요층이 명확하기 때문에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대형 평수에 대해서 우리가 블루오션처럼 공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대형 평수 아파트를 도전하실 때는 건물분 10% 부가세 계산하는 방법을 알고 도전을 하셔야 돼요. 제가 위에다가 링크로 올려드릴게요. 여기 있는 내용의 영상을 보고 그대로 따라만 하셔도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의 내용만 들어보면 아파트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겠죠? 사실 여기에다가 제가 한 단계를 더 얹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물건은 압류재산 공매이기도 합니다. 사실 공매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인 물건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물건은 대형 평수 아파트인데 거래도 잘 되면서 게다가 압류재산 공매라는 특수한 분야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경쟁이 확실히 떨어지고요. 지금 시세보다 적어도 1억 이상 차익은 낼 수 있는 물건으로 제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어떤 물건인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소개부터 먼저 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18106-002번 압류재산 공매입니다. 경기도 김포에 있는 아파트고요. 현재 건물 평수는 전용으로 34평이기 때문에 대형 평수 아파트에 속합니다. 최초 감정
감정가는 5억 600부터 시작하는데요. 앞으로 점점 더 유찰이 될 물건입니다. 압류재산 공매 같은 경우에는 재산명세서를 통해서 권리 분석이란 걸 해봐야 되는데요. 현재 임차인이 없이 소유자가 거주하는 물건으로서 권리 분석할 필요는 없는 안전한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포 장기동에 나와 있는데요. 사실 김포 장기동 같은 경우에는 한강 신도시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강 신도시 안에는 이 대형 평수 아파트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김포 수요자 중에 대형 평수를 찾고자 하는 분들이 수요가 꽤 있겠죠. 그분들의 수요를 우리가 다 얻을 수 있는 물건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 평수인데도 불구하고 거래가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한 달에 한 건씩은 꾸준히 일어나고 있거든요. 한번 단지를 돌아보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서울과 느낌이 확연히 다릅니다. 제가 이제 원래 인천에 살다가 이제 서울로 최근에 이사를 갔는데요. 확실히 분위기가 다릅니다. 서울은 왠지 빡빡하고 정신없이 바쁘게 지나가고 막 그렇게 되는데, 이제 신도시 쪽은 도로도 널찍널찍하고요. 사람들이 조금 더 여유가 있어 보이는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파트에 왔는데도 조용하고 굉장히 쾌적한 느낌이 듭니다. 여기에 보면 분리수거장도 위치해 있죠. 자, 이게 또 좋은 점이 뭐냐면요, 분리수거 하는 게 생각보다 자주 해요. 신도시나 이런 데는 넓다 보니까 지정일을 정해놓지 않고 거의 매일 버릴 수도 있고, 이런 점들이 생각보다 생활 편의를 높여주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도 우리가 임장 왔을 때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압류재산 공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매와 다르게 경매가 진행되면 우편물에 막 법원에서 날아온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쌓이게 되는데, 압류재산 공매는 그런 경우가 잘 없어요.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이 물건은 502호거든요. 확인해 보면 이쪽인데요, 지금 우편함에 거의 쌓인 게 없습니다. 현재 누군가 점유자가 살고 있다는 뜻이고 소유자가 거주하시는 물건이기 때문에 별로 체크할 건 없어 보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한번 5층까지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얄층은 아니지만 5층 정도라고 한다면 저렴한 금액이라면 단기 매도가 가능할 걸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이가 있는 가정인 것 같아요. 여기 물건이 있다는 거는 점유를 하고 계신다는 거겠죠. 지금 복도 공간도 보면 넓지는 않지만 앞에 있는 계단까지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소유자분이 거주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여쭤보고 하는 거는 신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한번 보고요. 지금 10년이 조금 넘어간 아파트예요. 그러면 우리가 낙찰을 받게 되신다면 인테리어나 도배장판 정도는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압류재산 공매는 어떻게 또 풀어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대형 평수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얼마나 될지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요. 실제로 대형 평수 아파트들의 평균 경쟁률이 10명 이하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압류재산 공매잖아요. 그러면 대형 평수에다가 압류재산 공매까지 넘어가니까 경쟁률은 5대1로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연히 경쟁이 낮아지면 입찰가도 낮아질 수밖에 없고 수익은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좋은 물건이 현재 공매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옆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붙어 있어요. 이 대형 평수에는 당연히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또는 중학교에 있는 자녀들까지 키울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수요자분들도 충분히 매수에 임할 수 있을 걸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거래량을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25년도에 비슷한 평형대의 거래가 5월달, 3월달, 2월달, 1월달 이렇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현재 4억 9천, 그리고 최저가 4억 8,500, 4억 9,300, 5억 2,500, 5억 1,000만 원, 거의 4억 후반대에서 5억 정도의 매매가 실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매들도 보면 현재 최저가 5억부터 시작하는 물건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물건 정도라고 한다면 4억 9천에서 5억 정도라면 매도가 가능할 걸로 보이는데요. 대형 평수기 때문에 건물부 10% 부가세까지 감안을 한다면 이런 물건은 최소한 1억 이상 저렴하게 낙찰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물건은 한 번이 아니라 2번 정도 유찰이 됐을 때 들어가야 되는 게 적합하다라는 계산이 서는데요. 여러분들이 압류재산 공매 어떻게 권리 분석하는지만 안다면 빌라라든지 일반적인 아파트도 조금의 권리 분석의 스킬을 이용해서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술들을 배울 수가 있는데요. 권리 분석해보면 재산명세서상 소유자가 거주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권리 분석할 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압류재산 공매와 다른 신탁 공매하고는 전혀 다른 공매거든요. 근데 압류재산 공매는 뒤에 있는 근저당, 압류, 가압류와 같은 모든 권리를 소멸해주는 소멸주의의 원칙을 따지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뒤에 있는 여러 가지 권리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게 다 삭제가 되니까 우려는 없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장기역에서 거리는 조금 있습니다. 걸어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만 버스를 이용한다면 장기역까지 이동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물건의 하나 또 단점을 얘기 드린다면 비행기가 굉장히 많이 다녀요. 저희가 촬영 중인데도 비행기가 계속 지나가서 스탑을 한 경우가 몇 번 있었는데 우리가 고려를 해서 입찰을 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형 평수 아파트 그리고 압류재산 공매까지 해서 경쟁률을 확 낮출 수 있는 물건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실제로 압류재산 공매뿐만 아니라 이 압류재산 공매에도 특수한 분야가 있고 또 신탁 공매 그리고 국유재산 정말 수익이 낼 수 있는 물건들이 많이 널려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배워보고 싶으시다 라고 하신다면 딱시용경매 딱쌤과 함께 집중적으로 배워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냥 물건 검색만 하지 마시고 공매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고 대형 평수 아파트도 한번 살펴보시고 다양한 분야로 물건 검색을 하신다면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단기 매도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